추석 연휴 첫날 나훈아가 보여준 퍼포먼스에 추석 연휴를 강타하고 지금까지 한글날까지 그 이후까지 대한민국을 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방 엄청난 파괴력이었습니다. 후일담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방송 이거 콘서트를 총 말하자면 제작한 지휘한 KBS 제작본부장이 이훈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곡 고향으로 가는 배에서 나온 배 있잖아요. 그 배. 거기 합창단 250명을 태우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자고 나훈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나훈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배가 얼마나 커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콘서트는 무산돼서 뭐 다행이다 이러면서 웃는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요. 전 여기서 싹 하고 뭔가 내리를 썼습니다. 왜 나훈아 형님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자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 포스터를 보신 분들 계시지만 많지만 포스터에 보면 검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왜 검은 우산을 쓰고 있을까? 그리고 각도가 41.5도라는 얘기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나훈아 씨 태어난 데가 초량동 415번지입니다. 이게 우연일까? 내가 415번지에 태어났는데 4.15 부정선거 이놈들 너무하네. 뭐 이거 쭉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250명의 합창단을 태운 배를 띄우자는 아이디어를 나훈아 씨가 냈다는 거예요. 그걸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훈아 쇼를 하자 이거 KBS에 제의한 사람이 KBS가 저는 먼저 제의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훈아 씨가 제의했더라고요. 그 나훈아가 콘서트 하자는데 싫어할 방송국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 방송국하고 해주셔서. 그건 어느 방송국에 제의해도 그건 뭐 다 땡큐죠. 요즘 저 트로트로 뜨고 있는 TV조선에 나훈아 씨가 전화해서 나훈아인데요 콘서트 한번 할까요 하면 아이고 난리죠. 그런데 KBS를 선택했어요. KBS에 대한 멘트도 쳤죠. 공영방송 KBS 너 나와 그거죠. 그리고 기획을 했던 겁니다. 나훈아가 먼저 콘서트 하자 미끼를 던졌는데 KBS가 덥석 물은 거죠. 나훈아는 치밀한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의 그 치밀한 거 이런 거는 다 알려져 있죠. 콘서트 하나 하려면 그냥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본인이 다 무대 조명 옷 뭐 하여튼 노래 이런 건 물론이고 다 컨트롤 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다 계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밀한 천재인데 노래 작사 작곡 콘서트 기획 이런 거에서 보여주는 치밀은 그건 원래 몸에 밴 거고 이번에 이 공연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저는 4.15 때부터 계획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화문에서 콘서트 하자고 그리고 왜 250명 합창단을 태운 배를 광화문에 띄우자고 나훈아가 제안을 했을까? 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뭉개는 문재인 정권이나 비겁하게 숨어있는 야당 정치인들 또 권력의 비판자 노릇을 못하는 어영 언론들 이걸 보면서 경상도 사나이 나훈아 사내라는 노래를 불렀던 내 애창곡이 사내인데 나훈아 울분하고 분노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산, 폭포 그다음에 해외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나쁜 놈들 이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거 내 사내 나훈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렇다고 이거 이봉규 전문 광화문 광장 시위하는 데 나가서 마이크 잡을 군번도 아니고 체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역할도 본인이 아니라고 본인은 평생 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역할도 아니고 이게 고민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뭔가 이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나 이 민족들 나를 사랑해준 이 그 많은 팬들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올커니 콘서트 쿠데타다. 콘서트 혁명이다. 콘서트 한 방으로 보내보이자. 이거를 생각한 거 아닐까. 제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훈아는 치밀하는 이제 창의적인 분인데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작업에 들어간 거죠. KBS를 물었고 내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내 말 자르지 마이소. 여기에 KBS 아이고 그러면요 누가 나훈아 선생 말을 자르겠습니까? 편집할 때 절대 안 자르겠어. 아이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오. 덥석 물었다 KBS가 말하시면 꼼짝없이 당한 거죠. 자 콘서트 쿠데타를 치른 후에 호련히 사라졌다는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요 콘서트 시청률 대박 났죠. 온 국민이 SNS에다 뭐다 그냥 나훈아 얘기만 하죠. 그럼 기분 좋아했을 텐데 호련히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잠적했습니다. 요거는요 저는 이거를 나훈아가 국민들에게 사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야구 감독이
더가웃에서 이렇게 하면 그라운드에서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절반의 쿠데타는 내가 콘서트로 질렀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막 국민들이 하이소, 애국 시민들이 하이소, 그리고 방법까지 알려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방법이란 콘서트 혁명의 방법대로입니다. 리더 한 명이 선두에 서고 250명 거기서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으로 이렇게 밀면 광화문에서 수많은 관객이 감동을 하고 수천만 국민들이 깨어날 것이다. 확신했던 거죠. 지금 수천만 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훈아는 쿠데타 계획을 짠 거예요. 치밀하게. 그런데 코로나 복병을 만났죠. 그래도 나훈아는 포기하지 않고 LED 화면, 뭐 KBS하고 지금 뭐 의논 끝에 했겠죠. 그거는 LED 화면으로 언택트 공연으로 끝내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근데 그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제가 판단하긴 절반의 성공. 나머지 절반은 국민들이 해라. 나훈아가 촉발시킨 쿠데타의 나머지 절반은 애국 시민들이 마무리 져달라. 무언의 야구 감독처럼 주문을 하고 나훈아는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나훈아의 계획은 기생충 영화 보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 계획이 있구나. 나훈아도 계획을, 문재인을 끌어들일 계획, 치밀하게 KBS를 끌어들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트로트 쿠데타, 공연 쿠데타, 콘서트 쿠데타 한 방이다. 그러나 준비 기간은 몇 달. 이봉규가 늘 주장했죠.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 일으켜라. 근데 검찰 쿠데타 안 일으키잖아요. 훈아 형님이 이봉규 TV 또 보셨나? 아유 형님, 보셨나? 훈아 형님이 답답하니까 윤석열도 쿠데타 못 일으키나? 내가 한다! 사내라는 노래로 히트친 나훈아 사내 70대 사내가 나왔습니다. 광화문들에서 시민들과 함께 쿠데타를 한 방에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질을 빚으니까 언택트 LED 화상으로, 그리고 TV 중계 나갔죠. 그 다음에 SNS 파급력으로 온 국민이 뒤집어졌죠. 쿠데타 반쯤 성공한 거예요. 못다 한 반은 관객들이고 열광하는 국민들이 뭐 하이소, 한글날 언택트 1인 시위로 하이소 요청하는 거예요. 한글날이 아니면 매일매일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언택트 1인 시위로 하이소. 거기에 보면은 1,400명인가 그 LED를 깔아놨대요. 그럼 해외에서도 막 들어오잖아요. 1인 시위를 나훈아에 주문 것습니다. 1,400만 명이 1인 시위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SNS에 올려서 난리를 치면 이 정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닌가. 그 1,400명의 그 관객 그 LED 화면 있잖아요. 그걸 전 1,400만 명의 애국 시민들로 봤습니다. 나훈아가 저지른 콘서트 쿠데타, 나머지 절반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마무리 집시다. 1인 시위, 1인 영상, 사진, 이것을 SNS에 1,400만 명이 SNS의 물결, 사진의 물결, 1인 시위의 물결이 시민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훈아 형 봤지? 봉규 아우가 형님 계획 다 알아챘다 아닙니까? 숨어 계이소. 나머지 나훈아 형님이 계획했던 절반의 성공,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작살 낼 기라에 하고 신발 투척 완전히 티났다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한글날입니다. 네.